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API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PI 얘기하면서 API가 함수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또다시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를 보시면은 함수를 사용하는 블럭이 있죠. 거기서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블럭을 콘솔 AP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모든 함수는 다 API냐? 그건 아니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함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호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도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함수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면은 좀 머릿속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코드가 보이는데 좀 복잡해 보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식이 이제 커지다 보면 연산식이 커지다 보면 연산식에는 보나마나 반복되어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복잡해진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해서 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걸 좀 더 간소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간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저희가 간소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반복되는 거를 좀 단순한 기호로 치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기호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했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놓으니까 이제 함수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함수는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단순하게 이제 매개 값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매개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매개값을 사용해서 2를 넣으면은 이거는 2를 가지고 계산하겠죠? 근데 f가 이제 일반적인 펑션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얘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의미가 없는 함수, 얘는 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 함수, 얘는 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파워는 뭐냐면은 이 값에 따라서 또는 얘 값이 질량일 수도 있죠. 질량에 따라서 이제 힘이 얼마큼 만들어지는지 힘에 대한 개수를 알려주는 그런 녀석이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를 넣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함수를 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요. 잠깐 좀 보면은 우리는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사용하잖아요. 자, 저희가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함수를 정의하는 영역과 그다음 함수를 사용하는 영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코드가 둘로 나눠진다는 건 되게 커다란 차이점을 갖게 돼요. 커다란 장점을 갖게 되는데 어떤 장점을 갖게 되냐면은 좀 보세요. 이 코드가 되게 커졌었죠. 코드량이 커졌었는데 코드를 정의하는 거를 떼고 나서 보니까 코드가 사실은 나눠진 거예요. 코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프로를 만들다 보면은 한 번에 만들기 힘들면 일단 요만큼만 미리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먼저 구현하다가 이거를 이용하는 더 큰 코드를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의 파편화 또는 코드의 계층화가 가능한 거죠. 저희는 코드를 나눈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코드를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드를 정의한 걸 가지고 사용해서 더 큰 차원의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코드를 나눠서 구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장점도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아무리 큰 코드라고 해도 작게 나눠서 만들고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코드를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세 번 반복됐던 거잖아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함수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만약에 이 코드에서 일부분을 고쳐야 되면은 여기서 한 번만 고치면 되지만 이거를 함수로 정의하지 않으면은 세 군데를 고쳐야 돼요. 이렇게 세 군데 고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집중화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 구현 쪽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값을 넣으면 거기다 힘의 개수가 잘 나온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힘의 개수만 잘 나오면 나는 그 안쪽으로 어떤 계산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코드를 은닉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쪽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사용할 때 이걸 저희가 함수로 정의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위치를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용을 숨기고 함수를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내용이 바뀌거나 뭐 이쪽에 대한 내용이 달라져도 이쪽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함수 사용할 때는 아까 특징을 봤지만 함수는 크게 파편화, 그 다음에 파편화는 곧 구조화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화, 그 다음에 집중화, 그 다음에 은닉화. 이 모든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함수는 코드를 나누어 만들기 위해서 얘를 나눈 그런 목적의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집중화를 위해서 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드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할 때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함수는 그러면 API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그럼 API는 함수 형태를 가집니까? 그러면은 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REST 형태의 웹 기반의 API 있다 보니까 뭐 딱히 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함수가 API는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 집중화를 하거나 나눠서 만들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